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채소 공배수를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교과서 26쪽 펴주시고요. 문제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번. 자, 예제 1번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세수 12, 30, 40의 채소 공배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두 수의 채소 공배수를 구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6과 20이라는 숫자 한번 볼까요? 16과 20을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채소 공배수를 한 방법은 일단 소인수분해를 하면 16은 2를 4번 곱한 거죠. 20은 4, 5, 20, 2를 2번 곱한 후에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공통인 소인수에 대해서는 지수가 큰 걸 선택한다. 2의 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공통이 아닌 수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곱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2의 4제곱 16 곱하기 5 해서 80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채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숫자에 대해서도 한번 같은 방식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분해 하겠습니다. 12는 4, 3, 12, 2의 제곱 곱하기 3. 자, 빨리 되지 않으면 소인수분해를 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정확한 게 중요해요. 30은 6, 5, 30이니까 2 곱하기 3 하면 6이죠. 그 다음 5 하면 곱하기 5 하면 30. 자, 40은 8, 5, 40입니다. 그래서 2가 3번 곱한 게 8, 그 다음에 5.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는데요. 자, 세수일 때는 두 수 이상 공통인 소인수가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지수가 다르면 큰 걸 선택합니다. 자, 지금 두 수 이상에서 보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 세 수의 공통인 소인수가 있는데 지수 큰 거 선택하면 2의 세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는 두 수의 공통으로 있어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곱합니다. 그 다음 여기도 지금 두 수의 공통인 소인수니까 지수가 같네요. 지수가 다르면 큰 거 선택해야 되죠. 지수가 같으니까 5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8 곱하기 3 곱하기 5. 자, 선생님은 이럴 때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곱해요. 8, 5, 40 곱하기 3 하면 12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그럼 이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지난번 숙제였는데 풀지 않은 친구 반드시 멈춤하시고 다 푼 후에 풀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 다음 세 수의 채소 공배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세로로 나열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귀찮으니까 한번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을 때 풀어볼게요. 1번 2의 제곱 곱하기 3, 2 곱하기 3 곱하기 5,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두 수 이상 공통이면은 다 지수 같을 때는 그대로 그 지수를, 지수가 다를 때는 큰 지수를 선택한다 했죠. 여기 지금 얘랑 지금 두 수의 공통이 있어요. 그러면 뭘 선택해요? 큰 걸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자, 3은 세 군데에 모두 있네요. 그러면 지수가 가장 큰 게 3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지금 지수가 5도 두 군데 공통으로 있으니까 큰 걸 선택해줍니다. 5의 제곱. 자, 이렇게 해주시면요. 답은 2의 제곱 4 곱하기 3의 제곱 9 곱하기 5의 제곱 25 해서 이거 제곱하면 100이 되죠. 그래서 90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자, 2번은 여기로 가볼까요? 자, 2의 제곱 2. 세 군데 모두 공통이에요. 지수 가장 큰 거 2의 제곱. 자, 그 다음 3의 제곱 3, 3의 제곱. 자, 가장 큰 거 뭐예요? 3의 제곱. 자, 그 다음 이번에 5. 5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두 수 이상 공통일 때는 지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보시고 그 다음 공통인 게 하나밖에 없어. 하나의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공통인 게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써준다. 자, 여기도 7도
7 하나밖에 없어요. 세수에. 그러면 그대로 써준다. 자, 그러면 답은 4 곱하기 3의 제곱 9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뒤에 곱하면 5, 4, 20이죠. 자, 곱하기는 순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나 모두 6이잖아요. 그래서 곱셈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5, 4, 20 곱하기, 자, 이거 뒤에 곱하면 9, 7에 63. 자, 계산하면 126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3번. 3번부터는 소인수분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소인수분해 먼저 해야 돼요. 36은, 자, 36은 6 곱하기 6이에요. 한마디로 2 곱하기 3이 두 번씩 있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48은 16 곱하기 3이고 한 번에 되지 않으면 우리가 48 나누기 2, 2, 4, 2, 4, 8, 2, 12, 2, 6. 꽤 기네요. 자, 2가 4번 곱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 해줘도 소인수분해 해줘도 됩니다. 54는요. 자, 54는 2 곱하기 3에 27 곱하기니까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자리가 좁은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지수 어때요? 공통인 거에서 지수 가장 큰 거 선택하면 2의 4제곱. 자, 여기 공통인 거에서 지수 가장 큰 거 선택하면 3의 세제곱. 자, 그럼 16 곱하기 27 되겠죠. 답은 432가 됩니다. 자, 이게 여기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 4번 40 소인수분해 할까요? 40은 8, 5, 40 아까 했죠. 2의 세제곱 곱하기 5. 56은 8, 7에 56이에요. 2의 세제곱 곱하기 7. 그 다음 84는, 자, 84는 좀 기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오는 숫자는 반드시 소수가 와야 돼요. 4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겠죠. 2, 4, 8. 그 다음 3, 1은 3. 자, 2, 7에 14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모두 소수가 오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먼저 뭐라든. 자, 소인수분해 하고요. 자, 또 볼까요? 자, 공통인 거에서 지수 큰 거 2의 세제곱. 자, 지금 보니까 3 혼자 있어요. 혼자 있으면 그대로. 5도 혼자 있어요. 그대로. 자, 7은 공통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같을 때는 그대로, 다를 때는 큰 건데 지금 둘 다 같죠. 따라서 7. 자, 그러면 8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랑 얘랑 먼저 곱해요. 왜냐? 바로 40이잖아. 맞죠? 그 다음 7, 3, 21 하면 84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4번으로 갈게요. 채소공배수의 활용 문제입니다. 문제 4번. 한이는 가로의 길이가 14cm, 세로의 길이가 2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 카드를 빈틈없이 이어붙여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중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얼핏 보면 지난번에 타일의 무늬를 꾸미는 문제랑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작은 직사각형을 이어붙여 전체 정사각형을 만든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정사각형은 가로의 길이와 어때요?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도록 이 작은 직사각형에 타일을 붙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중에 가장 작은 걸 구하시오 했는데, 정사각형이 되려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가로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것을 찾고 세로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두 개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같은 길이가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정사각형이 되겠죠. 자, 그럼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는 뭐가 됩니까? 일단 하나를 붙이면 14예요. 두 개를 붙이면 뭡니까? 28이죠. 그 다음 세 개를 붙이면 얼마입니까? 42죠. 자, 이런 식으로 14 곱하기 1, 14 곱하기 2, 14 곱하기 3, 14의 배수가 바로 가능한 가로의 길이입니다. 자, 가로의 길이는 반드시 14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세로의 길이는 우리가 이 작은 직사각형의 카드 세로가 20이니까 한 개 붙이면 20, 두 개 붙이면 40, 세 개 붙이면 60. 가능한 세로의 길이는 20, 40, 60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게 뭐예요? 20의 배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로와 세로가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14의 배수가 되면서 20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로, 세로가 같을 때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하는 길이는 가능한 길이는 14와 20의 공배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14, 20 소인수분 해볼까요? 2 곱하기 7이 되고요. 20은 2의 제곱 4, 5,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딱 2의 제곱 공통인 소인수에서 지수는 큰 거 선택한다. 그 다음에 공통이 아닌 것은 그대로 선택한다. 자, 4 곱하기 5 곱하기 7 4, 5, 20 20 곱하기 7 140. 자, 그래서 이 140이 나는데 이거는 공배수가 아니고 뭘 구했어요? 최소 공배수 구했어요. 자, 일단 문제에서 지금 가장 작은 가능한 것 중에 가장 작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배수 중에서 최소 공배수를 구한 140cm가 답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가장 작은이라는 말이 없고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길이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4와 20의 공배수들을 모두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어떤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하려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후에 그것의 배수들은 모두 공배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나나요? 따라서 여기 지금 가장 작다라는 말이 없다면 우리는 140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을 다 구하면 그것들을 모두 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140의 배수면 뭐예요? 140, 280, 420 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 정답은 한 개입니다.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최소 공배수인 140cm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마지막 문제.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 자, 서로소인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할지 이야기해보자. 남학생이 13과 20이 서로소지 그랬더니 여학생이 그럼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뭘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 13과 2, 20. 자, 우리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누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통으로 나뉘어 떨어지는 숫자가 있다면 분명히 1 이외에 다른 어떤 숫자를 우리가 나눌 텐데 얘가 지금 서로소예요. 서로소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뭐예요? 1인 숫자잖아요. 자, 그래서 공통으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는 1 외에 없다는 얘기예요. 1로 나누면 뭐 그대로잖아요. 맞죠? 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최대 공약수고 얘가 최소 공배수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13 곱하기 20 이렇게 구하겠죠. 260. 자, 그러면 결국에는 최대 공약수가 1인 서로소는 항상 여기가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곱할 때 항상 어때요? 이 두 수를 곱한 게 최소 공배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소인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곱과 같다 라는 사실이 되겠죠. 자, 선생님이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 21 하고 5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두 숫자는 뭐예요? 얘는 3 곱하기 7이고요. 얘는 1 곱하기 5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얘들을 구성하고 있는 지금 인수 중에서 공통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공통인 약수가 없어요. 따라서 얘들은 최대 공약수가 1이고 서로 소가 됩니다. 그런데 21은 5는 21과 5를 이렇게 하면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소 공배수는 마찬가지로 늘 이렇게 두 수의 곱과 같다라는 게 되겠죠.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를 의미하고, 두 수를 곱하면 서로 소일 때는 두 수를 그냥 곱하면 얘가 바로 최소 공배수구나.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과서 27쪽에 있는 의사소통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선생님이 지금 영상 하나를 준비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영상은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에 대한 EBS 매스 강의가 되겠습니다. EBS 매스 문제를 조금 보시고요. 과제는 28쪽에 있는 스스로 해결하기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세요.